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밤사이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네. 재구속. 네. 오늘 A부터 Z까지 궁금증을 좀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취재를 많이 해오셨다고요. 일단 발부는 새벽 2시 7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장 심사가 밤 9시 넘어서 끝났는데 예. 그에 비하면은 좀 그래도 빠르게 발부된 셈인 거죠.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리는 지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이 됐다고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고 소환에 불응하는 그런 모양은 보지 않아도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 통과하는 장면이라든지 네. 뭐 법원 나서는 장면 이런 것들이 어제 다 화제가 됐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단 한마디의 목소리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음. 근데 사실은 뭐 다른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표현들은 정치인들은 주로 하거든요. 하죠. 네, 이게 하죠. 아직도 정치인이 아닌 것 같아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상당히 간단했어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딱 8자였습니다. 딱 8자였습니까? 표현 딱 그겁니다. 이미 사안의 중대성이나 범죄 혐의의 소명 같은 건 언급하지도 않았고요. 이미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은석 특별검사의 의도대로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그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정식 구속 절차를 쭉 밟게 될 텐데 머그샷은 언제 찍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자 이제 이 신문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대기실에서 하고 있는 새벽이니까 아마 아침 식사 후에 일정을 진행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머그샷이라는데 머그라는 게 얼굴 페이스의 영어 속어라 그러거든요. 아, 그런 뜻이에요. 페이스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딱 그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 2장을 찍어요. 예. 요게 이제 수용자 기록부에 그 첨부할 사진을 찍는 걸 머그샷을 찍는다. 이게 통상 구속되거나 하면은 이제 절차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구치소 들어가자마자 머그샷부터 찍는 게 아닌가 보군요.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예. 정밀 신체 검사도 안 하고요. 예.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이제 수감 절차로 아, 그러니까 그 수용소 죄수복으로 갈아입기 전에 정밀 신체 검사하고 네. 갈아입은 다음에 머그샷 찍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체포 영장 지난번에 1월 달에는 체포돼서 영장 심사를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기간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뭐 영장 심사 9시 반에 지금 구치소쯤 도착했으니까 뭐 몇 시간 안 걸려서 발부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영장 심사 때 입었던 양복 차림 그대로 있다가 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되는 것도 사상 초유다 보니까 네. 지난번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도 초유였고 그렇죠. 이번에도 또 초유다 보니까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질문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독방, 즉 독거실에 수감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들은 전례에 따라서 10제곱미터 그러니까 3평이 조금 넘는 정도의 크기의 독방으로 갑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독거실의 평면도를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3.6평. 그 3평 이게 이제 각각 다른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이게 10.0 그 3.4평, 3.04평.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었는데 한 4평 가까이 됐습니다. 크기가 다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그 독거실은 2.58제곱미터에서 0.78평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독거실밖에 없는데 예. 이런 전직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혼거실 여러 명이 수감되는 방을 독거실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조금 크군요. 한 평 정도 크군요. 한 평 정도 큰 게 아니라 0.78평이 3평이 넘으니까 3배 이상 그렇게 되는 서너 배 건가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독거실보다. 그러니까 2점 몇 평 된다면서요? 그거는 0.78평이에요. 0.78 2.58제곱미터. 2.58 제곱미터. 네. 그러면은 큰 거죠. 한 사실 4배, 굉장히 큰 거네요. 4배 정도 되는 셈이죠. 예. 그 수용자 5-6명이 쓰는 방을 개조해서 3.6평짜리 그러니까 독거실을 지금 만들었다. 서울구치소는 과밀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 홍거실 한 명에 5명 정원인데 7-8명 정도 수감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혼자 쓰게 되는 거죠. 접이식 이불이 깔려 있고요. 그 앞에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이불 옆쪽으로 싱크대와 책상 겸 밥상이 있고요. 예. 변기가 하나 따로 있고 조그마한 창문이 있고 창문 밑에 관물대가 있는 요런 그 독거실에 제가 서울구치소 전에 한번 그 관람차 한번 탐방차 가봤었는데요. 예. 정말 그 독거실은 혼자 누우면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좀 또 저 홍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했기 때문에 공간이 있고요. 참고로 1995년 전두환 씨가 안양교도소에 수감이 됐었는데 네.
독방 독거실로 쓰는 거는 3.5평인데 그때는 별도의 화장실 공간하고 별도의 접견실이 있었어요. 아. 5평 정도 접견실에서 한 11평 정도 뭐 10평 좀 넘게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한 개로 딱 그 3평 조금 넘는 정도의 크기의 독거실만 제공됩니다. 접견실까지 있었으면 그때는 굉장히 좀 특혜를 많이 줬네요. 그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홍거실을 개조한 게 아니라 그 사동 내에 있는 사무실을 예. 개조했다는 걸로 제가 하하. 그때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거는 그 구치소에 에어컨은 있습니까? 이게 날씨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나 봐요. 지금 폭염이 이제 절정기니까 예.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 구치소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치소에는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학교 다닐 때 그 교실에 에어컨 없었죠. 예, 없었죠. 저도 없었어요.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저- 그때는. 저는 선풍기는 한 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모든 교실에 에어컨이 다 있어요. 음. 다만 구치소 어떤 분들이 아니 학교에도 다 에어컨 있는데 구치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한 개도 없습니다. 전국에 어떤 구치소에도 없습니다. 구치소에서 교정시설에서 에어컨 설치를 검토한 적이 있는데 예, 내부적으로도 반대했고 이게 국민 감정상 그렇죠. 죗값을 치르러 와 있는데 에어컨을 하는 게 온당하냐는 그런 국민적 감정을 고려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독거실이든 뭐 일반 수용자실이든 서울이든 어디든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구치소에도 의료시설이 있잖아요. 네. 의료시설이 있는 그 의료사동에는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좀 긴급한 보호실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예. 자해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수감돼 있는 수용돼 있는 곳도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곳은 있다고 합니다. 예. 박지원 전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3년 살아봤는데 얼마나 더운지 아냐. 겨울은 견딜만한데 여름은 정말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선풍기 조그만 게 천장에 달려 있는데 또 시간 되면 또 꺼진다. 아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 옆에 딸린 화장실에서 물을 끼얹는데 이것도 못하게 막는데 제가 그 교정시설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여름철에는 수도 사용료가 급증한다 그럽니다. 물을 많이 쓰고 해서 네, 그럴 네. 그럴 정도로 하니까 자관 그래서 박지원 전 의원이 한번 좀 당해봐야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이제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네. 선풍기는 조그만 게 있대요 그 방에. 방에는 예. 각 방마다 다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해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소소한 궁금증들 좀 풀어드렸고요. 네.